반갑습니다. 복잡하고 알쏭달쏭한 의학 상식을 쉽게 풀어드리는 닥터 이재준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제 고양이 인형을 들고 나왔는데 집에 애완견, 그 다음에 애완묘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길 다니다 보면 길냥이들도 많고 어쨌든 톡소플라즈마 그 감염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톡소플라즈마라는 균은 주로 이제 고양이가,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고양이가 종숙주가 됩니다. 종숙주라는 건 뭐냐면은 단순히 이렇게 우리 몸에서 고양이로 거쳐가서 이렇게 옆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고양이 몸에서는 번식을 해서 다량으로 균이 이제 배출이 되는 거죠. 톡소플라즈마 균이. 그래서 얘가 종숙주고, 그럼 종숙주 말고 그냥 중간 숙주, 예를 들어서 거쳐갈 수 있는 동물들은 어떤 게 있냐면, 물론 사람도 중간 숙주에 해당됩니다. 감염이 되니까. 그리고 개나 뭐 여러 가지 온열동물들, 그러니까 우리가 포유류 온열동물들은 대부분 다 톡소플라즈마의 중간 숙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온열동물 중에서 고양이가 종숙주기 때문에 얘는 몸에서 이제 번식을 해서 이제 배출을 다량을 시키죠. 근데 고양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톡소플라즈마라는 균에 감염이 됐다. 주로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되느냐? 물론 그 톡소플라즈마라는 균이 묻어있는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지 날고기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동물의 분변에 묻어있는 것들이 뭐 음식에 묻었을 때 그걸 먹었을 때 얘가, 그래서 얘 몸에 톡소플라즈마가 들어오게 되면 보통 한 1주나 3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다음에 몸 안에서 폭발적으로 증식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잠복기가 끝나는 그 시점부터 한 2주 정도 동안에 수백만 개의 톡소플라즈마 이 균을 포자를 이제 배출을 하게 되는 거죠. 변으로 주로 배출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변으로 배출을 하게 되면 이 변이 묻어 있는 여러 가지 소파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양이들이 주로 이제 실내 생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소파라든지 안 그러면 식탁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데서 이 균들이 만약에 묻어 있다. 그러면은 그 균 묻어 있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이렇게 만졌다. 또는 그런 음식들을 우리가 섭취를 했다. 만졌는데 손을 깨끗하게 씻지 않고 음식을 먹다가 입 안으로 같이 들어갔다. 그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사람도 톡소플라즈마에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, 사실은 톡소플라즈마, 우리가 고양이와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 굉장히 그 균들이 많이 퍼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, 최근까지 학계에 보고된 바로는 톡소플라즈마에 감염된 산모는 2명 정도로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. 그 말은 굉장히 좀 드물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죠. 그래서 톡소플라즈마가 감염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? 사실 사람이 만약에 톡소플라즈마에 감염된다, 산모가 감염된다 그러면은 그냥 감기 증상처럼 쓱 지나가거나 또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거의 90%입니다. 그 말은 내가 톡소플라즈마에 감염이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. 대부분 경우에. 그러면 톡소플라즈마에 만약에 산모가 감염되면 여러 가지 뭐 망막증이라든지 뭐 홍채 이상이라든지 안 그러면 신경학적인 장애라든지 수두증이라든지 뭐 황달이라든지 비장이 커진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내부 장기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, 실질적으로 저는 오랫동안 물론 아기를 받고 산모를 봤지만 한 번도 톡소플라즈마에 감염된 산모를 본 적은 없습니다.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, 만약에 집에 고양이를 키우시는데 꽤 오랫동안 키우셨다. 간단하게 이제 고양이나 뭐 강아지는, 고양이 같은 경우는 동물병원에 가서 피검사로 내가 감염이 예전에 된 적이 있는지,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, 또는 지금은 감염이 아직 되지 않은 상황인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,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산모분들은 산부인과 오시면은 피검사로 자기가 톡소플라즈마에 예전에 노출이 됐는지, 그래서 항체가 생겼는지, 또는 감염이 아직 전혀 한 번도 되지 않은 상태인지를 확인해 보시면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톡소플라즈마에 예전에 감염이 돼서 항체가 있거나 집에 키우는 애완묘가 항체가 있다고 그러면은 톡소플라즈마는 다시 못 들어오겠죠. 그래서
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어느 한쪽만 항체가 있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톡소플라즈마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근데 둘 다 항체가 없다. 그러면 임신 10달 중에는 어떻게 되느냐? 그러면 이제 조심하시는 수밖에 없죠. 그럼 과연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되느냐? 뭐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감염된 고양이가 잠복기를 거쳐서 수백만의 톡소플라즈마 보자를 이제 매출시키는데 이제 그 시기가 평생 동안 가는 게 아니고 한 2주 정도 갑니다. 그래서 고양이가 조금 약간 시들시들한다든지 아픈 기미가 보이면은 혹시 톡소플라즈마가 아닌가, 뭐 단순히 감기인가 이런 걸 좀 약간 걱정을 해보시고 많이 걱정이 되신다 그러면은 피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되고,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은 일단 고양이의 배변통을 치우실 때는 반드시 장갑이나 마스크 같은 걸 쓰고 뭐 치우시는 게 맞고, 사실은 임신 기간 중에는 저는 남편분들이 고양이 배변통을 치우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에는 절대 날 음식, 고기 종류 중에서 날고기가 덜 익힌 상태에서 드시는 것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야채나 채소 같은 것도 사실 이렇게 씻어 놓지만은 고양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혹시나 얘가 톡소플라즈마에 감염돼 있으면 뭐 이렇게 보자 같은 게 묻어서 그럼 우리가 입으로 섭취하게 되면 톡소플라즈마에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야채나 채소 같은 걸 이렇게 씻을 때도 깨끗하게 씻으시고, 고양이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음식물에 조금 차단막을 설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요 정도만 하셔도, 그러니까 배변통 관리, 그다음에 음식 섭취에 조금만 조심만 하시면, 사실은 밖에서 막 다니고 하는 그런 고양이가 아니고 집에서 있는 고양이 같은 경우는 사실 톡소플라즈마에 감염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막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그래도 만약에 걱정이 많이 되신다라고 하시면 병원에서 톡소플라즈마에 대한 검사를 피검사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